그렇게 못되게 살았으니 결국엔 중병에 걸릴 거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내 딸이 이런 병을, 사회적 인식이 있는 거죠. 병이 징벌의 결과로 나타난 것처럼. 2번씩 먹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1, 2, 3, 13, 14 정도 영양제만. 아이고. 아우 진짜 약 징그럽게 많네. 저는 지금 다른 몸들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노조 상근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1년도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질병을 진단을 받았고요. 작년 초에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합병증이 와서 그 질병하고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약은 없으면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잘 몰랐거든요.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대표 이미지들이 있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이미지들로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고? 그 병으로 살아가는 제 삶도 상상이 잘 안 됐고, 휠체어 이용자들이 조그만 턱도 사실은 넘기가 힘들잖아요. 그걸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이게 달라져요. 평지를 걷는 거와. 일상에서 맞닥뜨릴 때마다 아, 내가 이런 질병을 앓고 있지.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에 있는 연골을 공격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손목에 붓기가 빠져가지고 나아졌나 보다 하고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라 의사는 연골이 없어서 이제 병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고 10년 넘게 통증이 없는 삶이 없었다 보니까 한순간도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통증에. 이게 그걸 쫙 펴려고 노력하는 상태.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어마어마한 통증이었어요. 이게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통증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염증이 너무 급속도로 심각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열감을 느낄 정도였어요. 저에게 가장 크게 남아있는 에피소드는 화장실을 가서 변기물을 못 내린다는 거. 아침에 통증이 가장 심하거든요. 약효가 좀 돌고 나서 변기물을 내린다거나 일상생활이 갑자기 차단된 거죠. 통증 때문에. 병이 징벌의 결과로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인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직도. 저희 아버지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내 딸이 이런 병을, 이런 이야기들도 하셨고, 지난 명절 때 내려갔을 때는 팔꿈치가 굽어 있지 않았는데 다음 명절에 내려가니까 팔꿈치가 굽어서 온 거죠. 너가 뭐 어디 아프지는 않니?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내 딸이 팔이 휘었다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상을 글로 써서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썼던 것이 비틀어 여는 문도 못 열었거든요. 그 글을 보고서 한 동료가 나는 꾀병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인지가 잘 안 되는구나. 사회적인 고립이 서서히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터에서도 한동안은 설명하는 것을 포기하고 어느 정도 제가 버티다가 일터를 나오게 되는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발목 통증이 너무 심한 상태로 일어났다 이러면 저 발목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가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 몸에 대해서 이해하기보다 저 발목만 없었으면, 질병을 앓는 나와 이 일상을 구성해 나가야 하는 나, 이런 나들이 따로 떨어져서 분리된 상태로 있었다는 거를 질병춘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만나서 내 상태 얘기하고 징징거리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거든요. 아니, 저는 얼마 전에 병원을 갔는데 발목이 한쪽이 류마티스 때문에 연골이 다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한진이라고 하고요. 다른 몸들이라는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투병과 완치 사이의 몸으로 살고 있고요. 계속 아프고 뭐 쓰러지고 뭐 하혈도 하고 뭐 증세가 굉장히 많은데 병원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진단을 잘 못했고 제가 2009년부터 아팠는데 2011년 정도 돼서야 팔레스타인에 현장 활동 갔을 때 이제 좀 독성 물질에 노출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몸에서 이제 계속 어떤 이상 증세들로 발생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아픈 몸이랑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랑 연애를 한다 이런 거는 간접 텍스트들이 많잖아요. 뭐 소설이나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참조할 텍스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몸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몸이 아프면서 겪었던 혼란들을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어서 2015년도에 잘 아프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것들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고 많은 아픈 몸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끝나는 게 아쉽다라고 해서 질병과 함께 춤을 모임을 한 거고 계속 이렇게 확장되어 간 거였죠. 모임 첫날 기억나요? 되게 좀 낯가리면서 들어갔던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당사자 모임을 하고 있다. 저는 그 모임의 형태가 어떤 건지 상상을 잘 못하고 간 것 같아요. 다양한 몸을 가진 여성들이 앉아서 자기 얘기를 하는 그냥 나한테는 그냥 병명이 있는 거고 고통스럽고 힘든 감각만 있는 상태였거든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되게 막막했어요. 첫날 가가지고. 그때 몇 년이었지? 몇 년이었어? 엄청 오래됐어요. 9, 0, 1, 2, 3, 4. 그죠? 이제 질병과 함께 춤을이라고 해서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하고 충분히 듣고 우리의 통증은 개인의 것이지만 이 통증을 유발하는 문제들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고민들 안에서 서로의 고통을 연대하기도 하고 우리의 고통을 만드는 사회를 좀 같이 변화시켜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질병과 함께 춤을이 운영되고 있고 질병권을 풀면 이제 잘 아플 권리가 되는데 이 사람이 아파 그런데 이 사람이 아픈 몸으로 저처럼 남은 생을 계속 아픈 몸으로 살아가게 될지 1, 2년 정도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픈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이 사람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개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질문하는 거죠. 진짜 그 이분법이 너무 심각하다는 걸 저도 얼마 전에 또 깨달았는데 악독한 사용자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중병에 걸릴 거라고. 아 맞아. 그러니까 옆에 있던 활동가 뭐라 하냐면 그거는 불변의 진리인 것 같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중병에 걸리더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잘못 살아온 결과하고 신의 징벌이다 이런 거지. 아니 몇 년 전부터 트위터에서 유병 장수 하세요가 최고의 악담 욕이라고. 욕으로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 프레임을 깨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구나라는 걸 다시 또 느끼지. 아픈 몸은 건강 중심 사회에서 배제된 몸이다. 저는 우리 사회가 건강 중심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장애인의 건강한 청년 남성이 사실 우리 사회의 표준의 몸이란 말이에요. 나의 몸이 100% 나의 의지와 노력과 관리의 산물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MZ세대에서 막 갓생살기하고 미라클 모닝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몸은요, 사회적 결과에 가깝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정규직들의 건강이 더 나쁘다거나 성소수자들의 자살률이 더 높다거나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혼자 헬스장을 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10주년에는 진짜 밴을 사서 여행을 갑시다. 10년 되는데 그럼 돈 벌어야 돼. 3년 동안 연대를 통해서 아픈 몸들이 연결되고 아픈 몸들이 아픈 몸을 미워하지 않고 아픈 것 때문에 아프지 않은 세상 이런 것들.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미래가 없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질병춘 모임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 아우, 안 됐다. 어쩌면 좋아. 그 말 속에 다양한 가능성들이 저는 뭉뚱그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고 일상을 구성할 수 있다. 염증이 있다는 거는 그
그 조직을 계속 변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게 암 조직으로 발전할 가능성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나의 기대 수명은 내가 예측하는 것보다 짧아질 수 있겠다. 예전에 저 같았으면 불행으로 감각됐을 것 같아요. 지금은 기간 내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계획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저는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싶고 이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들 듣다 보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있어요. 살아온 맥락과 노동의 내용과도 다르지 않거든요. 연결되어 있거든요. 기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있고 좀 멀리로 여행 가는 거. 아주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같은 몸은 아니지만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표준의 몸이 있는 거잖아요. 기준에서 벗어난 몸들이 대다수일 거라는 거죠. 제 몸을 정의하자면 다른 몸이고 달라지고 있는 몸인 것 같아요. 변화된 상태에서도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를 다양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몸들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 주변의 인식들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몸, 달라지는 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